오늘은 3장 2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서 반드시 이 도올주역계사전이라는 책은 사가지고 이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고로 여기 나가죠.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했고, 이 시고로 귀화천을 이렇게 나열하는 거예요, 이 열자가.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천에서 귀로 가는 게 아니면은 귀에서 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천이라는 게 뭐 이 천박하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이거는 지식이 얕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공부를 해서 지식을 채워서 좀 그 노블한 인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귀천을 그 규정하는 건 주역에서 이것은 하나의 덕이지. 이 덕성이고 이게 뭐 인이고 이런 이 가치들이 의해서 이 귀천이 판결나는 거지. 대통령이 된다고 그래서 귀한 거 아니거든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된다고 그래서 귀하다고 그렇게 누가 귀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내가 돈이 없었다고 그래서 갑자기 천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귀천이라는 건 주역에 있어서는 최소한 뭐냐면은 가변적인 여기 효자 언어 변이하라고 하지만은 귀천이라는 거는 인생에서 이 가변적인 덕성의 문제란 말이죠. 가변적인. 그러다가 젊은 시절에 상당히 뭐 열심히 싸웠다가도 나중에 변절하고 친일을 해버리고 뭐 학도 호국변한테 나가라. 그랬으면 그건 뭐 있으면은 그건 문제죠. 근데 그 뭐 독립기념관에 뭐 관장으로 오신 분이 그런 거를 친일한 사람들도 억울하지 않게 그걸 다시 신원을 해주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식으로. 아니 그게 그 독립기념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제시대 때 잘못된 인간들이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당당하게 사는데 그 자손들이고 뭐고 대체적으로 독립운동에서 고생한 집안보다는 더 잘 샀는데 독립기념관 하나라도 그거는 하다못해 그 전두환 같은 사람이 독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로 그 당시 그걸 만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기념관이라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전두환이 됐던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군인 정신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거는 과거로부터 일본의 한거하고 싸우는 거고 뿐만 아니라 이승만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이승만 같은 사람도 자기 정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반공을 빙자로 해서 많은 나쁜 일을 했지만 항일 투쟁에서 있어만 항일 문제에 있어서만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이승만 라인을 결정 독도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근데 지금은 완전 개판이 된 거예요. 지금 완전 개판이 된 거예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이 1919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놓고 우리는 3.1운동이니까 나는 3.1운동이라는 말도 안 써요. 왜냐면은 새마을운동 이런 식으로 사회에 뭐 변화를 껴는 그냥 무슨 무브먼트로만. 근데 이 3.1은 이거는 최소한 내가 보기엔 만세 혁명이라고 그래야 돼 이거. 3.1이라는. 근데 고대 조지훈 선생 글을 보니까 조지훈 선생은 3.1 혁명이라고 그러셨다고. 3.1 혁명으로 꼭 쓰시더라고. 근데 왜 이러냐면은
결국은 이 당시 이 전 지구의 이 시대라는 거는 식민지 국가가 지구의 3분의 2를 다 덮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제국주의가 아주 팽배해가지고 이 세계를 완전히 이 장악하고 있을 때 이 약소 민족들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떠한 민족 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드는 그런 의식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이 시대. 이게 뭐냐면 1918년에 뭐가 끝나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이. 최근에 나 영화를 좀 집에서 보려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볼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다가 그냥 후회가 돼가지고 그냥 아니 내가 낮에 공부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저녁까지 글 쓰면은 머리가 혼란이 와가지고 좀 가벼운 영화 좀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더라고. 근데 옛날에 영화를 골라서 다시 보는 게 훨씬 나아. 그래서 최근에 내가 다 옛날에 본 거지만 엊그저께는 이제 가을의 전설. 난 가을의 전설 보면서 내 눈물도 다시 흘리고 근데 그렇게 그 몬태나 그 광경의 그 시원한 자연에서 그 삼형제들의 그 운명. 근데 막내가 뭐 하버드에서 공부해가지고 약혼녀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약혼녀에 대한 이 세 형제의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그 막내가 군대를 나가겠다. 그 영화의 시점이 여기라고. 전부 중요 사건이 일어나는 게 1918년, 19년. 내가 이걸 아니까 그 역사를 알아야 그 장면이 옛날보다 훨씬 그 리얼하게 그 영화가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세계가 전부 이렇게 그냥 식민지로 덮여 있던 시대에 여러분들 이게 3.1 혁명이라고 말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바로 직후에 인도에서는 암리차르 매사크라고 암리차르에서 수천 명을 영국군이 쏴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암리차르의 매사크에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사티아그라하 비폭력 저항이죠. 비폭력 무저항주의라고 잘못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항운동인데 비폭력이다 이거야. Non-violent resistance인데 사티아그라하라는 것 자체가 사티아라는 게 진리고 그라하라는 꽉 잡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운동이라든가 이것이 이 조선민중이 전체가 일어나서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폭력 저항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가는 겁니다. 이 한국에, 그러니까 1910년 병탄 일제강점 후에 불과 19.25년 9회도 안 돼서 이 전 국민이 팍 일어났다는 게 이 세계사적으로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비밀리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그날 3월 1일 날 팍 전 세계가 놀랄 만큼 터졌다. 이것이 뭐냐면은 일본 놈들은 항상 한국 올 적에 한국을 쳐들을 때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또 이순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게. 이순신에 대한 공포거든. 초기는 홍범도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더 센 것이 사실은 이순신의 한산 대첩보다 더 센 거야. 3.1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일본은 사실은 패망의 이 3.1 혁명으로 인해서 패망을 안고 조선 다스리고 그건 뭐 20 몇 년밖에 안 되잖아 이게 20 몇 년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 만세혁명의 의미라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나오고 나서 가장 감동을 받은 거는 뭐냐? 중국은 독일이 조차지를 와장창 갖고 있었는데 일본이 승전국이 되면서 그 조차지를 전부가 독일이 갖고 있던 걸 갖다가 차지해 버렸거든. 그래서 일본을 북경대학 학생들이 비판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오사운동이라기 시작하는 이게 근세적인 어떤 민족 국가로서 중국을 천하라고 불렀지. 지들은 티엔샤 천하라고 불렀지. 하나의 민족 국가라는 작은 개념으로서 중국이란 없었단 말인데 오사운동 시기를 통해서 비로소 형성되는 건데 그 모티베이션이 전부 3.1운동에서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엄청나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의 이 3.1운동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 뉴라이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임시정부도 거부하고 뭐 이승만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가지고 이 역사를 하려고 그러지만은 20세기 우리나라 저항운동의 위대함이라는 거는 세계사에서 유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민지 국가로서 전국적인 저항이 초기에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임시정부가 상하에 쓴다고 하는 거는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대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오늘까지의 역사가 거저 있는 게 아니라 일제시대의 그 레지스탕스 운동이라는 게 엄청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핵심이 뭐였냐? 상해에 유학하고 있던 학생들의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그게 신한청년당이라는 건데 불과 6명으로 구성된 거예요. 근데 그 배경에는 동제사라고 해서 신규식이라니까 신채호의 삼촌, 아저씨 뻘 되는 분인데 선문의 친구거든요. 선문하고 아주 친교가 선문에다가 엄청난 그 운동 자금을 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젊은 사람들 다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는데 신한청년단이라는 걸 키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한청년당의 대표가 누구냐? 그게 바로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1918년에 11월 11일인가 하여튼 그 종전이 되고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rinciple of National Self-Determination인데 그거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우리도 이제 민족 자결이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 민족 자결이라는 거는 1차 대전의 패전국가 독일이라든가 오스만 투르크라든가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독일이라든가 다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지고 나니까는 그 산하에 소속해 있던 많은 약소국가들 보고 자결해라. 스스로 너희들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래야 이제 그 패전국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유럽의 판도를 다시 짜기 위한 전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쪽에서 한국이라는 거는 일본이 승전국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승전국 밑에 식민지인 한국은 이거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여러분들 무슨 파리 강화회의를 김규식이 하고 뭐 이런 거 알지만 김규식도 여운형 밑에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크레인이라고 이 윌슨의 특사가 11월 그 며칠인 건 내가 찾지를 못했어. 그 하여튼 칼튼 호텔에서 상해 거기서 이걸 열거든. 이때 이제 이 순진한 몽양 여운형은 그 당시 상황에 워낙 국제적 감각이 영어 잘하고 탁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 가서 민족 자결에 이거를 우리가 이걸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밤으로 크레인 특사가 왔는데 그날 밤으로 자기들 친구들을 동원해가지고 나중에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로 가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또. 그래가지고 그 중국인들 친구를 통해가지고 크레인 방으로까지 찾아가요, 호텔에.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이거 좋은 기회다. 그러니까 크레인이 얘기를 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 주겠다. 한국은 이거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파리 강화해를 보낸 단들 전혀 안 맥힌다. 니들 상황이라는. 근데 딱 내가 생각하기엔 니들이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내가 좋은 거를 가르쳐 주겠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원래 고미술의 아주 이 문과적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윌슨이 대통령이 되는데 엄청나게 이 자금 지원을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중국 그 대사까지 지냅니다. 이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로. 그러니까 난 우리 역사에서 가장 난 고마운 사람. 이런 걸 사람이 역사에서 잘 모르거든. 근데 크레인이 뭐라 그러냐면 좋은 방법이 있다. 뭐냐면 니들이 군민이 팍 전체가 그냥 왁 세계가 여기 강화에는 열리니까 거기다도 편지를 보내고 너희 힘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는 윌슨한테도 보내고 그러고 한국에서 와 일어나면 전 세계가 이거 한국 문제가 있다. 이거 일본이 다스릴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런 그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냐니까. 문제 없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권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이 파리로 가는 그냥 배편을 또 그 이제 미년대 그 대표로 가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한테 표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간신히 해가지고 표를 양보받아 자기가 갈 그걸 양보받아서 그거를 김규식이가 타고 가는 거예요. 그게 1919년 2월 1일입니다. 그러고 3월 1일까지 여운형 팀들이 장덕수, 이광수는 동경으로 가서 동경 그거 일으키고 만주, 연해주 계속 하면서 한국을 본국에 보내고 이래 가지고 이거를 그래도 이 손병이라는 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손병이하고 그 남강 이승훈 선생 이런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고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만해란 말이에요. 만해 한용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내가 좀 이번에 간략하게나마 쓰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3.1운동이 3월 1일까지 그 보성사에서 그냥 이거 다 인쇄해가지고 그 하나도 안 들켰잖아. 기밀이 안 샜단 말이야. 이 거대한 세계사적 사건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민족이 대단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3.1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혁명이 된 거죠. 한산대첩보다도 더 위대한 대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역사가 내가 말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렵게 이 노력을 해서 소위 한발 의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동학으로 시작해서 한발 의병 그렇게 해가지고 안중근 의사에 거쳐가지고 신한청년단의 이런 3.1운동을 거쳐서 그 수없는 약산 김원봉이고 뭐 이런 단재 신채하고 이런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해방을 맞이하는데 그게 해방이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그 해방을 맞이할 만큼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독립기념관에서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 귀에서 천으로 가고 천에서 이거 귀천을 얘기하다 하는데 전부 귀한 자리에 앉은 새끼들이 천한 짓을 하는 이런 것들. 이거 무엇이냐면 귀천이라는 거는 그 위라는 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이 초효고 이쪽 효가 자리가 있잖아요. 그 위가 그 위는 위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천이라는 거는
그 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존호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위라는 건 항상 변하는 거예요.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항상 구호가 제일 귀하냐? 그렇지 않아요. 주역에서는 구호가 맥을 못 쓸 때가 많아요. 천할 때도 있다고. 구호가 임금이라는 게 맥을 못 쓸 때도 있거든. 근데 니들이 날 뽑았지 않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한번 해봐라. 이런 거 우리 경험을 못 해봤단 말이야. 그 지금 벙벙한 거야 지금. 지금 도대체 이게 뭔지 정치가 뭔지 지금 벙벙한 거예요. 지금 벙벙한 거예요. 그런데 뭐 더 이상 내가 얘기할 건 없는데 이 국민들이 지금 나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나라가 망하고 있거든요. 지금 망하고 있어요. 경제고 모든 게 파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건데 여기 재라고 하는 건 이게 사실은 재물론의 재자나 마찬가지야. 이 소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대과 꿰니 소과 이런 게 있잖아요. 괴가 대축도 있고 소축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괴 자체에 소대가 있다. 그게 괴 자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떤 괴는 대의 의미가 있고 소의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5개 이런 게 있는가 하면은 이게 박괴죠. 박괴인데 이런 게 있다. 이게 지뢰복이란 말이야. 이게 지뢰복인데 이거는 박이란 말이야. 이거는 박탈, 이 음의 세력의 성장에 의해서 일이 박탈되는 거야. 뭐 해병대 무슨 의로운 그 판결을 내린 사람이 특권 빌려는 시기로 이 박탈되는 거야. 이건 복이라는 거는 나쁜 놈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정의로운 세력이 치고 올라온다. 이거는 확고한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거. 그러니까 괴의 구조에서 이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거야. 여기에 뭐냐면 소대자라는 건 뭐냐면 거기에 괴의 성격에 이미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다. 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 종교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 결국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게 뭔가, 도덕이 뭔가 하는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풀어가는 하나의 고등수학적 지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